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 장세 어떠셨나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파란불 좀 하락세가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또 양봉이 뜨고 있는 상태네요. 네. 일단은 지난 영상,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업로드 해드렸던 영상에서 그 비트코인 CME 선물 만기가 되면 시장이 반등해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1년 이후에는 비트코인 CME 선물 만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상승 패턴을 그렸다라고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차트에서 지금 현재 이틀 전에 보여드릴 때는 여기 양봉 두 개가 끝에 양봉 두 개가 없었거든요. 양봉 두 개가 없었죠, 이틀 전에는. 그런데 오늘 차트를 확인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이후부터는 계속 비트코인 CME 선물 만기가 도래하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뭐 지금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땐 여기 음봉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양봉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양봉이 두 개가 나와서 진짜로 이 비트코인 CME 선물 만기의 어떤 이런 효과가 정말로 존재하게 될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해가지고 상승 국면으로 상승 패턴으로 그려줄 수만 있다 그러면 네, 아마 꽤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회복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마이너스 되면서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이제 어차피 뭐 하락하는 그 포인트에서 지점에서 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저는 사진 않았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해서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 이상은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2단계에서 한 번 더 하락세가 나와서 진짜 큰 폭의 하락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랬고요. 일단은 여러분, 진짜 고래들은 이 원화 가치와 달러 가치에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의 코인 개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래들과 세력들과 기관들은 이 가격, 지금 4,3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 4,300만 원이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느냐, 내가 리플 코인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원화 가치로 얼마고 달러 가치로 얼마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이 금고를 하나 장만해서 집에다가 금괴를 넣어놔요. 근데 그 금괴를 넣어놨는데 그 금괴를 내가 되팔았을 때 그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시세가 얼마냐, 이거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금괴를 축적합니다. 그걸 바로 해지 수단이라고 하는데,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사가지고 계속 축적을 해놓는 거죠. 예. 금값이 떨어지든 금값이 다시 올라가든 이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이, 이 코인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원화 가치로 얼만지
달러 가치로 얼만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 거죠. 네. 물론 평단 뭐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평단이 낮잖아. 넌 싸게 샀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중간중간에 추매를 많이 해서 평단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51%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하고 유사하네요. 0.3% 차이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 올라가지고 그냥 며칠째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한번 좀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데 네. 일단은 걱정이 되네요. 네. 토탈. 네. 비트코인 선물은 롱이 71.52%, 숏이 28.48% 되겠습니다. 역시나 롱이 많네요. 네, 롱은 70%대를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롱 포지션이 많으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지켜보시죠. 김치 프리미엄 오늘 6%대네요. 그저께보다 한 2%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세,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 해외에서 상승하는 반등세를 지금 우리나라 시세가 따라가는 게 약간 더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뉴스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021년 5월 손실이 2013년 이후에 최악이었다라고 해요. 37.36%가 하락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기 보유자하고 채굴자는 계속해서 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은 신경 쓰지 않는다. 원화 가치로 바뀌거나 달러 가치로, 그러니까 현물 화폐 가치로 그 계산한 그 가격은 따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코인이 몇 개 갖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10개 갖고 있는지 100개 갖고 있는지, 내가 이걸 원화로 바꾸면은 만약에 10개에서 2개를 팔면 나 8개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장이 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그 진짜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뭐 34%, 뭐 30%에 걸쳐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하락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21년에 37.36%가 빠졌는데 2013년도 이후로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딱 나오죠. 단기 보유자는 매도를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굴자들 역시 다시 매입에 나섰다. 그렇죠? 장기 보유자는 BTC를 추가하고 있다. 계속 사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구매자들은 계속 판매하고 있다. 이 최근 구매자들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코린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예. 이 시장에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 시장이 망하지 않고 분명히 더 커질고 더 성장할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린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약간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하락하는데 던지는 거죠. 최근 구매자들은 계속 판매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현재 수준에서 장기 보유자는 BTC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 구매자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
어디 쪽에 편승하시겠습니까? 저는 앞에 있는 것에 편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팔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OTC로 이행한다. OTC라는 건 장외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래소에서 이런 업비트에 이런 호가창 있잖아요. 이런 호가창 거래창에서 막 이렇게 매수 주문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장외 거래, P2P 거래, 사람과 사람 1대1로 만나서 암호화폐를 주고 뭐 사고 파는 그런 형태를 OTC 거래라고 합니다. 네. 그 OTC 거래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한다고 했어요. 채굴도 막고 거래도 막고 다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실제로 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거래하느냐? 그 거래소에 VPN, 그러니까 우회 경로로 해가지고 거래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외 거래, 사람과 사람, P2P로 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거래 행위를 지금 숨기고 있다. 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막는다고 해서 그게 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반증이죠.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막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닷컴 버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터넷 막 막는다. 여러 나라에서 막 막는다.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랑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메일도 나라에서 규제한다고 했었어요. 이메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메일이라는 게 처음 개발돼서 나왔을 때 그 이메일로 뭐 스팸도 보낼 수 있고 바이러스도 보낼 수 있고 악성 코드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나라에서 이 메일, 전자메일은 없애야 된다, 이메일은 없애야 된다,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나라에도. 거기다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야, 이거는 메일이고 편지인데 그러면 이거 운영을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포털 회사에서 할 게 아니라 우정사업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 그런 거랑 똑같이 그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문제가 됐었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암호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뉴욕 멜론은행에서 아일랜드에 암호화폐 사업부를 설립했답니다. 끝났죠, 여러분들? 네. 미 뉴욕 멜론은행,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뉴욕 멜론은행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디지털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가 이제 암호화폐 사업부죠. 여기서 이제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미국의 100위권의 어떤 중소형 은행들과 그리고 그 미국 내 3위 은행인 시티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와 디지털 암호 자산을 취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아일랜드에 짓겠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볼게요. 리플 소식인데요. 판사가 리플의 법률 자문 자료에 대한 SEC 접근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SEC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법원에다가. 그 리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법률 자문 자료에 나는 이걸 열람해 보고 싶다
라는 거를 SEC가 법원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이 그걸 기각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큰 어떤 뉴스는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이런 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리플사가 하나씩 그 분위기가 좋게 가져간다면은 최종적인 결과는 또 최종적인 승리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오늘 뉴스하고 그리고 의견들 다 전달을 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